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집을 사면 왜 손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모든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희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. 집을 렌트하실 분들 아니면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영상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주택을 사서 들어갈지 하우스를 렌트해서 들어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좋아? 아니면 렌트를 하는 게 좋아?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렌트를 가는 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이야. 왠지 설명해줘? 프로스퍼 텍사스라는 곳을 알아보고 있잖아. 현재 보고 있는 집이 올라온 가격이 85만 불이잖아. 그리고 이게 3,300 스퀘어핏 정도 되고 레드핀에서 봤을 때 한 달에 20% 그게 17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그리고 6.9% 모기지를 받을 경우에 한 달에 우리가 현금이 나가는 금액이 6,627달러씩 내야 돼. 여기에는 원금, 이자, 재산세, HOA, 관리비, 그 집 보험료, 홈오너를 해주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. 이게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 거는 맞잖아.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예산 안에서 집을 구매했을 때 매달 6,630불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간다는 건 알았지? 알겠어. 지금 이런 비슷한 집을 렌트로 돌려서 렌트로 할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렌트비가 나가? 그걸 내가 리서치를 해봤어. 이 집이랑 비슷한 사이즈, 비슷한 연도, 비슷한 위치에 있는 렌트를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이 집이 좋겠네. 여기 렌트비가 한 달에 3,900불이야. 그리고 이게 3,700 스퀘어핏 정도로 아까 살려는 집보다 400 스퀘어핏 정도 커. 400 스퀘어핏이면은 예전에 우리 살던 데보다 조금 작은 거야. 그러니까 완전 큰 미디어 룸이 하나 더 있는 거나 좀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나는. 렌트 매물이 3,900불이니까 한 달에 현금 흐름이 2,670불. 그러니까 대략 한 2,700불 정도씩 한 달에 차이가 나. 그러니까 렌트가 금전적으로 훨씬 부담이 적고 이익이야. 그러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. 아니, 집을 사면 갚아나가는 우리의 원금이 있으니까 더 이익인데 렌트해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집을 사서 돈을 갚으면 우리 돈이 되는 거니까. 그 집을 살 경우에 집을 갚아 나가니까 내는 것 중에서 돌려받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. 내가 아까 전에 렌트가 훨씬 이익이라고 했었잖아. 앞으로 지금 내가 렌트가 왜 이익인지 숫자를 보여주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. 여기 이 테이블을 보면 모기지 애머타이제이션 테이블, 이게 뭐냐면 우리가 81불짜리 집을 샀을 때 20% 다운페이하고 68만 불을 모기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그치. 6.9 모기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한 달 이자 나가는 거 그리고 한 달 원금 갚아 나가는 표가 여기 있거든. 이자를 일정한 금액으로 6.9 매달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자를 좀 많이 내고 원금을 갚아가면 갚아갈수록 이자가 점점 덜 내는 구조로 돼 있어. 첫 달 보면은 이자가 3,910불이고 원금 상환하는 거는 568불 정도야. 568불만 우리 돈인 거네? 우리 거. 갚아 나가는 거지, 그 돈이.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했을 때 1년 차에는 총 이자랑 원금을 6,630불 정도 냈을 경우 돌려받는 경우가 6,000불 정도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엄청나네. 첫 해에는 6,000불을 내고 렌트를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아까 렌트가 4,000불이 안 됐잖아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.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렌트 귀찮고 집을 삼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마음이 안정이 오면은 마음의 안정을 매달 6,000불로 사는 거야? 2,000불 차이 나는 걸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. 그러면은 뭐 사면 되지. 그럴 경우에는 하면 돼.
집을 사면 1년만 살 게 아니잖아. 만약에 5년을 산다고 했을 경우에 원금을 조금 더 많이 갚을 수 있어. 1년치보다는 비율이. 그래서 5년치 평균을 계산해 봤을 때 700불이 조금 안 돼. 676불 정도씩 갚아 나가니까 한 달에 5,950불을 렌트나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.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살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815불 정도 갚아 나가. 그래도 한 달에 못 돌려받는 돈이 5,800불이 좀 넘어. 그러니까 렌트가 3,900이니까 이게 거의 1,900불 차이가 나는 거지, 10년 동안에. 그러네. 네, 원금이 나는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지 몰라서 10년을 살아도 이것밖에 집을 못 갚는 줄은 이게 다가 아니야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어. 그게 뭐냐면 살 때 클로징 비용, 수리랑 유지 비용, 그리고 나중에 집을 만약에 팔 때 클로징 비용들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줄까? 살 때 클로징 코스트를 집값의 4%를 잡았을 때 34,000달러, 5년 살 경우 나누면 한 달에 570 정도가 나와. 그리고 나중에 팔 때 드는 비용 8%를 계산했을 때 68,000불이 나와. 한 달에 1,130불 정도가 나와. 그러니까 유지 비용, 보수 유지 비용 이런 거. 집값의 1%를 1년에 버젯했을 때 한 달 예상 비용이 한 700불 조금 넘어. 잔디 깎고 뭐 고장나고 뭐 루프 물 새고 이러는 거 다 예상 비용을 했을 때 맞아. 1% 정도 잡아놓는 게 안전하지. 기회비용이 17만 불에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기회비용 17만 달러를 S&P에 넣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주식시장을 보면 10%가 넘긴 하거든. 7%를 번다고 가정해서 기회비용이 한 달에 1,140불 정도야. 더하면 3,500불이 좀 더 들어. 이거를 다 더하면은 9,500불이라는 돈이 나와. 9,500불. 이해돼? 물론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, 그 코로나부터 집값이 사람들이 달라스로 많이 와서 많이 오르긴 했어, 몇 년 동안에. 달라스 임금 대비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과열되지 않는 이상 더 막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. 작년보다 조금 소폭이 하락한 데이터도 있더라고, 보니까. 그런데도 1년에 그냥 3% 오른다고 가정을 해봐서, 보수적으로 해서 5년 후에 뭐 98만 불이 된다고 해. 85만 불짜리가. 뭐 팔 경우에 13만 5천 불이 이익이 더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나누면은 2,250달러가 되는 거야, 한 달에. 이제 9,500불에서 2,250불 빼면은 2,200달러가 나와. 여전히 3,900불보다 3,300불을 많이 내는 거야.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. 그런데 우리가 10년을 산다 그래. 그러면 그게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. 10년 살아서 못 돌려받는 돈이 매달 5,800불 조금 넘어. 10년 살고 집값이 꾸준히 3%가 올라도 렌트보다 좀 비싸, 아직도. 그러면 내가 현금이 너무 많아. 나 뭐 로또 당첨됐어. 현금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? 현금으로 집을 살 경우에도 금전적으로 렌트가 이익이야. 어째서? 왜냐면 현금으로 집을 살 경우에 클로징 비용 34,000불, 88만 4천 달러가 나오잖아. 집을 사는데 들잖아. 거기에 7%씩, 만약에 1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7%씩 10년이 오르면은 기회비용이, 원금이 10년 뒤에 1.7밀리언이 넘어. 집값이 1.7밀리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, 이쪽에. 그렇지. 이익금이 85만 4천 불 정도야. 이거를 12개월 나누면 7,100불이고 더하기 2,856. 집 프로퍼티 텍스, HOA, 유지 보수비, 그리고 그 홈오너스 인슈런스를 하면은 거의 10,000불이 가까워. 제일 비싸네. 제일 비싼 거야.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비싸네, 지금.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렌트가 훨씬 유리한 거야.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. 집이 아니고 그냥 주식이나 이런 데 공부를 이제 잘해야겠지만 잘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, 그 투자해가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그냥 렌트를 하는 게 훨씬 낫다. 10%씩 떨어질 수도 있고 40%씩 떨어질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한번 2, 3년, 뭐 많을 때는 5, 6년도 뭐 돈을 못 찾을 때도 있어. 근데 그 다음부터 만약에 뭐 그렇게 오랜 고통 시간을 견디면
가는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니까.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응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걸 계산했을 때 10%라는 거야. 여태까지 역사적으로. 10%가 오른다. 근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7%만 잡아놨잖아. 어. 그러니까 7%만 잡아도 기회비용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. 그래서 결론은 렌트가 훨씬 이익이다. 아. 그렇게 되네.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정말로 얼마가 드냐 못 돌려받는 돈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뭐가 가장 나은 옵션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네. 렌트의 그냥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이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? 뭐 1년, 2년마다 이사를 다닐 수도 있지. 이사 비용이 좀 들 수도 있겠지. 근데 새 집으로 갈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이 집이 싫어. 안 팔아도 되고 그냥 이사만 가면 돼. 그리고 뭐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. 렌트 끝나면 이사가 나오면 돼. 근데 집을 샀을 경우는 5년 뒤에 팔고 싶어. 그러면은 이제 돈이 더 드는 거지, 그럴 경우에. 근데 렌트는 되게 자유로우니까 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집을 사는 편안함보다는 이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고 자유로움이 나는 더 큰 것 같아. 이자율이 엄청 떨어지거나 집값이 폭락해서 정말 막 이거는 살 수밖에 없는 기회가 오지 않는 이상 난 렌트가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. 나는 그런 것 같은데.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아마도 하우스 렌트를 왜냐면 아파트 렌트는 올해 장기 렌트가 거의 안 돼요.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우스를 렌트하면은 보통은 이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3년을 살겠다, 4년을 살겠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장기 렌트가 가능하다. 그리고 나의 그 집에 대한 라이어빌리티가 없다. 우리가 부신 거 아니면은 그냥 고장나면 걔네가 다 해야 되니까. 사실 저희가 집을 한번 팔아본 적이 있는데 집을 팔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코로나 때여서 조금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집을 또 와서 구경한다 그러면 또 싹 다 비워줘야 되고 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케줄 맞추는 것도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프로세스입니다.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을 매매할 건지 아니면 뭐 렌트를 해야 될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은 해줘.